그를 알게 된 것은 2003년 겨울이었다. 월간 좋은 교사의 좋은 만남을 촬영하기 위해 고창에 있는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 전라북도 고창을 지나 산속의 작은 학교. 사람들 대부분이 도시로 나가 노인들만 있는 곳.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사는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전교생이 20여 명으로 폐교의 위기에 있는 학교. 한 반에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이 합반으로 배우는 학교. 교사가 3명, 교장, 교감 합쳐 5명의 선생님들이 있는 열악하고 효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쓰러져가는 학교에 그가 첫 부임을 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전주교대의 DSM이라는 선교 동아리에 들면서였다.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한 것은 대학 시절이었다. 전주교대 4년과 군대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치열하게 물어봤다. 교사보다 공부를 하고 싶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너의 젊음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2년간 주를 위해 살겠다고 작정을 하고 전주교대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한 분의 스승을 만났다. 서관석 교수님. 그분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 학교 현장 속으로 보냄받았다는 비전을 발견하게 됐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됐다. 서관석 교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는 이어졌고 교수님 제자들을 중심으로 전북 지역에 10여 년간 기독교사 모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지금은 전주 인근 지역에 100명에 이른다. (2001년 3월 1일) 26살의 젊은 나이에 그는 고창 석곡초등학교가 첫 부임지였다. 80년 전통이라곤 하지만 다 쓰러져가는 폐교 직전의 학교였다. 단 한 표 때문에 학교가 폐교가 되지 않은 작고 보잘것없는 학교. 여기서 그는 꾸미고 모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주님? 그곳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이곳에 헌신하라는 것이었다. 마침 3명의 교사 모두 그리고 교장, 교감 선생님 모두 기독교인이라서 같이 기도하며 이 학교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시작했다.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 많이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표 때문에 폐교가 안 된 학교였고, 그 다음에 하루에 버스가 3번 다니는 학교였고, 일단 지리적으로나 그 다음에 교육 여건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과연 여기서 나를 왜 보내셨는가, 약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도 금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하면 하나님께 답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을 놓고
받기도 하고 또 저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동역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보내주시고 학교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개혁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상처받는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선생님들의 개개인의 연구와 노력과 열정을 위해서 이제 마음이 많이 바뀌게 됐죠. 아이들은 잘 변하지 않았다. 특히 부모가 안 계신 아이들은 착하긴 하지만 성격이 문제가 있었고 학업 능력이 떨어져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미술 치료를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미술 치료란 말이 생소했고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도 적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미술 치료법을 배웠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했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초기 아이들 그림은 너무 어두웠고 형태가 잡히지 않았다. 이런 학생들을 이해하고 사랑해주며 시간을 보내는 것과 방과 후에 선생님들과 외부 강사들을 초빙해서 아이들에게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영어, 글쓰기 등을 지도해줬다. 방학 때도 학생들과 같이 지냈고 매일 아이들과 같이 살다시피 하며 사랑을 줬다. 박성우 선생님 혼자만 한 것이 아닌 모든 교사들이 같이 이곳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동료 선생님이 없었다면 사실 계속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공동체로 기도하고 위로하며 격려도 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했고 아이들은 점차 변하게 됐다. 아이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한 적은 없지만 아이들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됐고 자신감이 생겼고 그림도 많이 변해갔다. 이제 밖에서 상도 많이 타오면서 마을 분위기가 변해갔다. 학원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큰 학교를 보냈던 주변 학부모들이 석곡초등학교가 잘 된다는 말을 듣고 다시 이곳으로 전학을 시켰다. 23명의 아이들에서 37명의 학생들로 점차 늘어났고 동창회는 학생들을 위해 통학버스를 기증하면서 적극적으로 학교 살리기에 나섰다. 산 넘어 산이라고 새로 전학 온 아이들은 전에 학생들보다 더 힘든 아이들이었다. 큰 학교에서 적응할 수 없는 부적응 아들이었다. 도벽이나 성격적인 문제들이 많이 돌출됐고 왕따와 편가르기가 심했다. 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가장 심각한 아이부터 집중적으로 보살폈다. 기다려준 시간 동안 아이들이 변해갔다. 교장 선생님이 이제 새로운 교장 선생님 오셨을 때 그다음 우리 선생님이 2002년도에 아주 열심히 했었죠.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면 학교도 정말 많이 변화가 되고 아이들도 많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급격하게. 그러니까 욕심이 많았죠. 근데 아이들이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답보 상태에 가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생활 태도나 이런 생활 모습도 많이 좋아질 듯 하다가 별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이유 없이 몸이 아픈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종합 검진도 받아보고 MRI도 그때 한번 찍어봤어요. 선생님 처음으로. 결과는 아주 깨끗하다, 건강하다 이거였지만 여러 가지 어떤 기대치가 많은 만큼 에너지를 많이 쏟은 만큼 몸에서는 많이 이상 징후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선생님들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정도 하면 굉장히 지역사회적으로나 아니면 굉장히 센세이션 일으킬 법도 한데, 일단 좋은 소식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다지. 그냥 우리의 화려한 실험은 여기서 끝이다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죠. 석곡초등학교에서 2년을 지내고 나니 선생님 모두 이곳을 떠나고 싶어 했다.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노력한 것에 대해 생각한 만큼 많은 변화가 없어서 지쳤던 것이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 기도하면서 다 같이 1년 더 있자고 결정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1년 더 있는다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 스스로를 포기한다는 의미였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축복해 주셨다. 글쓰기, 그림 등 많은 상들을 탔고 결국 2003년 전국 자연사랑 포스터 그리기 대회에서 단체 우승을 하게 됐다. 전국에 단 3학교, 그중 농촌학교는 단 하나. 그게 바로 석곡초등학교였다. 그동안 노력한 선생님들의 마음이 보상받는 시간이 됐다. 부상으로 3,500만 원 상당의 꿈의 미술관을 지어주었다. 꿈의 미술관. 이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는지 모른다. 그것으로 인해 이곳저곳에서 매스컴도 탔고 아이들이나 교사들의 자긍심도 생기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가 됐다. 마을 주민 모두는 학교로 인해 마음의 위로를 받게 된 것이다. 단 5명의 교사로 인해. 그는 석곡초등학교에 더 있고 싶어졌다. 그들과 아름다운 학교를 계속하고 싶었고 아이들의 변화가 기쁨이 됐다. 그런데 그를 본 목사님이 떠나야 한다고 권하셨다. 과로로 인해 그의 얼굴이 너무 아파 보였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아이들과 학교를 떠나 도시로 가게 됐다. 도시의 학교는 컸고 선생님들이 100여 명이나 됐다. 그는 이제 고작 4년차 교사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새로 부임한 학교에서 열심히 했다. 4번 넘게 공개 수업도 했고 협동학습이나 미술치료를 꾸준히 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건 학교의 변화가 아닌 동료 교사들과의 괴리감이었다. 작은 학교에서 서로 마음을 모아야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곳에서는 조직 속에서 하나의 교사이길 바랬고 그러지 않은 행동은 돌출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왔다. 석곡초등학교에 새로운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왔는데 그들은 학교와 학생들에겐 관심이 없었고 교장의 이권 개입으로 인해 결국 학교는 폐교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였다. 지금도 박 선생님은 석곡초등학교 근처에 가지 못한다.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미안해서 그들에게 쓸데없는 희망을 준 것 같아서 갈 수가 없다. 그 마을, 그 동네 사람들이 학교로 인해 얼마나 행복해했고 얼마나 희망을 갖게 됐는지 알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갈 수가 없다. 폐허가 된 석곡초등학교를 찾아가 봤다. 교장 선생님이 친히 그리신 벽화는 허물어져가는 건물로 변해 있고 아이들과 신나서 놀던 운동장은 자풀과 동네 밭으로 변했고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는 교실은 잠겨서 볼 수가 없었다. 그들이 사랑했고 아꼈던 꿈의 미술관은 더 이상 꿈이 아닌 폐허로 변해버렸다. 몇 명의 교사가 아이들의 인생을 통째로 변화시키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교육의 희망이 되기도 한다. 또 몇 명의 교사가 아이들을 죽이기도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학부모의 마음에 못을 받기도 한다. 그는 이제 결혼도 했고 아기도 키운다. 아침 6시가 되면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 데리고 출근을 해서 장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학교에 간다. 아직도 학교 가는 길은 즐겁고 감사하다. 학생들을 기다리는 시간은 행복하고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또 다른 생명들의 변화를 알게 된다. 아이들이 살아있고 자라고 교사에 따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가 겪었던 석곡초등학교에서의 몇 년은 꿈 같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다. 그런 이상적인 학교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교사들이 꿈꾸는 학교지만 몇 명의 헌신된 교사가 있다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자신만이 아닌 동료들과 같이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혼자서 한다는 것이 어떤 한계를 갖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닌 같이 꿈꾸는 학교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그 학교를 변화시키는 거나 이런 것들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제가 그 석곡에서 그런 좋은 열매를 맺었었던 것은 저의 힘이 아니라 그런 교장 선생님이 있었고 교감 선생님이 있었고 같이 동료들이 있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있었고 학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교육 공동체로서의 그런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교사 경력 8년. 앞으로 여러 학교를 거칠 것이고 수많은 학생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과 앞으로의 인생이 쓰여질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교사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며 변화해 가려고 할 것이다. 그 속에 진정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려는 동료들과 힘을 합칠 것이며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과 함께